기본서만 충분히 숙지를 하셔도 고득점을 다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 전체적으로는 중하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하시는데 바쁘시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시잖아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하다 보니 사회복지는 그에 반해서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핵심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그 기출 위주로 해서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 정도만 보셔도 된다라고, 그래서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 이름을 말씀 안 드렸나요? 제 이름 아시는지요? 지은경이고요. 저는 현재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이 이론이 다 바탕이 되어서 저희 실천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론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현장의 대입과 함께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지금 읽어보는 것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 세계사 공부는 아닌데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929년에 세계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5.1 쇼크가 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게 세계사 흐름에서 큰 사건인 거죠. 우리가 요 기점으로 해서 사회복지 이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가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 이제 복지국가. 그래서 복지국가 황금주의가 오는 거예요. 황금기가 여기 이 시기예요. 경제 대공황부터 해서 오일 쇼크가 오기까지가 복지국가의 황금기예요. 그러면 여기 먼저 볼게요. 그러면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우리 세계사를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또 사건이 뭐냐면 신분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신분제 붕괴가 옵니다. 신분제가 붕괴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나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분제가 붕괴됐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를 떠받쳐 주는 것이 자유경제시장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시장이 들어오게 되고, 이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이 당시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쟁시장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대로 쭉 잘 갔으면 됐는데 어떻게 됐다? 경제 대공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29년에. 그러면서 어때요? 도시의 노동자들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질병과 실업과 고통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뭐야, 시장에 맡겨두라고 했잖아. 시장 너희가 맡겨두면 잘한다면서. 근데 뭐야, 결과는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장 실패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라는 이념이 이때 지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중심, 그리고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자유주의가 이때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시장 실패라는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시장이 실패했네?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야. 국가 개입주의. 이때 국가 개입주의를 뒷받침해주는 학자가 케인즈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케인즈주의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지국가 황금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즉, 이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다양한 나라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위기를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가화 하면서,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주의가 뭐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죠. 예, 그거까지는 안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혼합경제체제가 나타납니다. 혼합경제체제. 경제를, 즉 경제든 사회복지든 모든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 플러스 국가, 시장 바탕 안에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 국가만 했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함께 갔다라는 거. 요거 혼합경제체제에서 가게 되고요.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 중심이죠. 여기서 이제 노동자 중심인 노동자의 힘이, 노동자의 권력이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야. 사민주의에서. 그리고 좌파가 등장하게 되고 노동자가 의회를 장악하면서 노동자 중심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요 사민주의 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를 좌파라고 하죠. 그래서 좌파 중심의 정책이 일어나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우파인 자본가는 그들의 권력이 이렇게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 시기에 이제 복지국가가 들어오는 시기에 마르크스주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가져가시면 돼요. 마르크스주의가 뭐다라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중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시장 안에서 복지는 다만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그 사회, 그러니까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노동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라고 봤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복지는 자본가들의 통제 수단이다. 복지가 자본가들의 통제 수단이라 해서 도구다. 즉 복지가 도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구주의라고도 하고 복지국가를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이제 쭉 잘 가면 되잖아요. 그죠? 국가 개입주의, 개인주의 해서 시장과 국가가 혼합 경제체제 아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이어지면서 복지국가로서 쭉 잘 가면 되는데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야. 저기 자유주의자들이. 봐, 너희도 지금 했는데 안 됐잖아. 뭐? 국가도 실패야. 그래서 정부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정부 실패. 너희도 실패했잖아. 이제 명분이 생긴 거야.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뭘로?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신자를 딱 붙여가지고 신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로. 자,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성격이 강하겠죠. 예. 다시 돌아가니까 어때요? 시장경제? 그렇지. 높아지고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제발 규제도 완화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영화 시키자고 하는 거야. 민영화. 민영화는 어떤 뜻이냐면은 복지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거야. 공급 주체. 이거 글자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민영화는 자,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기드슨의 제3의 길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야. 뭐 복지 투자 국가 이런 것들이 이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오일 쇼크가 오면서 국가가 정부가 실패했잖아요. 이때 나온 것이 뭐냐? 신마르크스주의예요. 신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미 시스템 자체가 너희는 망할 구조였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미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퍼줬어. 너무 낭비했어. 구조 자체부터 실패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를 구조주의라고도 한다는 거야.